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오늘은 이 행복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저도 회사 다닐 때 이제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스님, 뭐 명상, 아니면 우리 뭐 스님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스님들이 이제 막 상담해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보고 했는데 글쎄요, 다들 이제 뭐 그런 솔루션이라는 게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냅둬라, 아니면 마음 편안하게 가져라, 신경 쓰지 마라. 사실은 뭐 그게 뭐 말하기는 쉽죠. 근데 그거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참 뭐 그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공학적인 마인드로 행복을 한번 엔지니어링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고 행복을 미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행복 엔지니어링을 제가 닫는데요. 공학적인 접근, 행복을 엔지니어링 한다, 행복공학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행복을 한번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는 거는 어떤 육체적 쾌락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정신적 쾌락, 정신적인 즐거움, 행복, 이런 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행복, 쾌락의 특징은 강도가 세다, 그리고 지속 시간이 짧다, 탐닉하게 되면 대부분 건강에 좋지 않다. 예를 들면 담배, 술, 섹스, 마약, 뭐 운동도 육체적 쾌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운동은 뭐 담배나 술, 섹스, 마약처럼 그렇게 뭐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육체적 쾌락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별도의 노력을 요하지 않고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느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중독 같은 거에 많이 빠져드는 것 같아요. 뭐 마약이라든지 담배, 술, 굉장히 쉽게 그 쾌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행복에 있어서 정신적인 쾌락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니까 육체적 쾌락에 비하면은 정신적 쾌락은 좀 상대적으로 약한 게 사실이죠. 그리고 지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육체적 쾌락에 비해서 어떤 정신적인 쾌락은 상대적으로 그 지속 시간이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탐닉을 하더라도 육체적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독서, 성취감, 보람, 명상, 뭐 사색. 그리고 특징은 별도의 노력과 훈련을 요함. 그러니까 정신적 쾌락을 위해서는 어떤 정신적으로 우리가 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육체적 쾌락과 같이 단숨에 뭐 약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뭐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든지처럼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정신적 쾌락이 아닌가, 이런 육체적 쾌락보다는. 왜냐면 지속 시간이 짧을 뿐더러 이제 탐닉하게 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되게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위에 말한 거는 이제 이 Y축을 쾌락으로 보고, 이 양수 쪽을 쾌락, 행복, 그리고 마이너스를 고통, 그리고 제로면은 쾌락도 고통도 없는 그 상태인 거겠죠. 이렇게 봤을 때 이 제로인 상태, 무죠. 행복하지도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상태, 무상태. 요거는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인가요? 아니면 니체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철학책 보면서 본 기억이 있는데, 고통의 부재도 우리는 행복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행복은 상대적인 거라 가지고, 내가 만약에 고통스럽다, 뭐 경제적이 됐든 병이 됐든 우울증이 됐든 간에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라고 치면은,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행복함이 되는 거죠.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는 이제 행복이 상대적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 스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하는 게, 어떤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봐라, 아니면 뭐 건강한 게 행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게 이런 행복의 상대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 위쪽 플러스보다는 위쪽인 상태에 대해서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을 말한 거고요. 그래서 행복을 한번 제가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년을 산다,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시간을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100년 동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내가 혼자 있는 시간과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다른 시간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 다른 거랑은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더 다른 옵션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서는 크게 잠자는 시간과 깨어있는 시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은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함께 있으면 좋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죽을 때 100년에 이제 돼가지고 내가 딱 임종 직전이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물어요. 당신의 인생은 행복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는 제가 엑셀 함수로 표현해봤는데, 만약에 행복한 시간이 이제 산술적으로 봤을 때 반, 50년 이상이면 난 행복했다, 그리고 50년 이하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 행복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렇게 내가 과연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예스라고 대답한다는 거는 그 전체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 불행한 시간보다 더 많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산술적으로요. 뭐 어떤 행복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 산술적인 정량적인 것으로만 봤을 때 반 이상이 넘으면은 기본적으로 예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100년 모두를 행복하게, 모든 시간을 행복하는 게 하는 게 가장 아이디어란 목표겠죠. 물론 이제 그게 불가능하겠지만 이제 공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항상 공학적인 거는 어슘이 있고 가정이 있고 전제가 있고 아이디어란 상태로 했을 때 뭔가 설명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100년 모두를 행복하게 했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이제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00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더 자세하게 한번 미분을 해보면은 100년을 살았을 때 365일. 그래서 곱하면 우리의 인생은 36,500일로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걸 시간으로 말하면 36,500일 곱하기 24시간 하면은 87만 6천 시간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두를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 중에서 잠은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8시간, 하루에 8시간 잔다고 했을 때 전 그 일생이 36,500일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시간으로 하면은 29만 2천 시간을 우리가 자게 되는데요. 이거를 연으로 바꾸면 약간 33년이 됩니다. 거의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 차지하는 거죠.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도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리고 한 달에 20일 일한다고 해가지고 1년에 240일 일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일을 우리가 40년 동안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총 일하는 우리가 시간은 76,800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연으로 따지면은 이제 8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0년 중에 잠자는 시간 8년 빼고 일하는 시간 8년 빼고 잠자는 시간 33년을 빼면은 59년이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그 깨어있는 시간을 다시 나눠주면은 혼자 있거나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잠이 33년, 일이 8년, 그래서 59년을 우리가 혼자 있거나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간과해야 될지 말아야 될 게 뭐 가정이겠죠. 잠, 일, 그리고 혼자 함께 있는 시간, 이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을 못 자면은 뭐 일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럼 일을 잘 못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혼자 있는 시간에도 내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좀 하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각 잠, 일, 이런 혼자 함께 있는 시간에 대한 솔루션을 한번 공학적으로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단 이 전제는 육체적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육체적 건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거는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요 시간에 59년에 대한 시간을 한번 말해볼게요. 그럼 59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이 중에도 행복한 시간이 있을 거고 불행한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59년 중에 이 행복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한번 어떤 기분인가 생각을 해보면 혼자 있으면 심심하거나 외롭거나 아니면 이유 없는 우울, 이건 우울증이겠죠. 그리고 멍한 무상태,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있는데 뭐 즐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은 상태, 이런 상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심하거나 외롭거나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혼자 있으면 뭐 담배 피고 있으면 좀 더 스트레스가 해소되겠죠. 좀 쾌락적이 되겠죠. 그리고 술, 그리고 폭식, 야동, 이런 육체적 쾌락이 있을 거고 정신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자면 명상, 독서, 사색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행복에 관해서 미분을 하고 엔지니어링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이런 사색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혼자 있거든요, 제가. 근데 혼자 있어도 이런 사색 있잖아요. 이런 행복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접목시켜 본다든가, 뭐 어떻게 보면 사색이 아니라 망상일 수도 있겠죠. 공상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런 우리는 정신적인 이런 혼자만의 생각을 하면서도 심심하거나 외롭거나 이거를 떨쳐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담배나 술, 폭식, 야동 이런 거보다는, 왜냐면 요거는 그 지속성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외롭거나 심심할 때는 약간 요런 명상이나 독서, 사색을 통해서, 물론 취미도 있을 수 있겠죠. 취미 이런 걸 통해서 요 시간을 좀 더 행복한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우울, 이거는 뭐 우울증이겠죠. 그래서 뭐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저같이. 그리고 멍한 상태, 사실 이제 멍한 상태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지도 않은 상태도 우리가 좀 이거는 스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마인드셋을 고쳐 먹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불행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뭐 정신적으로 불행한 사람, 아니면은 경제적으로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든지 나보다 아픈 사람, 그런 생각을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나는 지금 이게 행복한 거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정신적 훈련을 통해서 이 멍한 상태를 행복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59년 중에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더 행복한 시간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함께 있는 시간이 있겠죠. 또 혼자 있는 시간 이외에 그럼 함께는 누군가가 있겠냐? 배우자가 있을 수 있겠고, 친구, 그리고 친하지 않은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배우자와 함께,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려면은 정신적 쾌락, 뭐 육체적 쾌락은 이제 스킨십이 있겠죠. 그래서 육체적 쾌락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 쾌락, 예를 들면 취미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화를 많이 한다든지, 대화도 뭐 여러 주제가 있겠죠. 뭐 종교, 철학, 뭐 행복, 미래, 이런 거를 통해서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끔 정신적 쾌락으로 좀 더 행복한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친구랑 같이 있는 시간도 있겠죠. 그래서 친구는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재밌는 사람이 없다면 자기가 재밌어지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친구를 그냥 너무 많이 이제 만나기보다는 예전에 있던 친구들이랑 더 교류를 더 하고 마음 편하게 비밀 같은 거 다 털어놓고 하는 게 어떤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 행복한 시간을 늘리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 친한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랑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뭐 어색하거나 되게 뭐 불편하게 있는 것보다는 친화력을 좀 높여가지고 뭐 대화를 이끌어낸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랑 있는 시간도 행복하게 좀 연장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거나 함께 있거나 이게 가장 크죠. 59년이니까 요거를 어떻게 좀 더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솔루션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봐요. 혼자 있는 시간, 저는 왜냐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명상이라든지 독서, 사색, 공상, 이것도 뭐 요런 것이 저한테는 가장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도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 일이 각 어떤 이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라든지 함께 있는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이 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잔다던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봤는데, 이 일을 한다는 거는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업무 강도, 그리고 하는 업무,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프로페셔널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직장은 직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싫은 소리를 하건 뭐 하건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쁘게 말하면 소시오패스 같이 너무 감정이입을 하지 않는 거죠. 직장에서는 약간 로봇처럼, 예전에 영화 서로게이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자기랑 똑같은 로봇이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직장에서는 모든 어떤 이런 나쁜 일이라든지 스트레스를 이걸 너무 프라이빗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일에서는 일적으로만, 그러니까 너무 감정을 너무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감정을 너무 일에 대입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선배예요. 제가 선배고 후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후배가 있다 보면 이 관계가 너무 이제 친해지고 개인적인 어떤 교류가 많아지면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좀 단점이 저는 크다고 보고 그렇게 친하게 교류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직장은 그저 이제 돈 버는 곳으로 생각해가지고, 왜냐면 이런 이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후배가 뭐 되게 못 따라올 때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후배가 자기보다 잘해가지고 뭐 승진을 먼저 했어요. 자기 윗 선배로 갔어요.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교류를 너무 뭐 형님 뭐 아우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선배 그냥 어떤 프로페셔널인 거죠. 후배가 잘하면은 뭐 자기보다 승진을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정말 일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랑 친하던 교류하던 후배가 나보다 먼저 승진해가지고 사이가 어색해지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배제하자는 거죠. 그런 거를 배제함으로써 후배가 나보다 승진을 먼저 해도 스트레스 안 받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직장 상사가 나를 이제 굉장히 이제 혼내요. 그럼 그것도 그냥 정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왜냐면 나는 약간 나쁘게 말하면 소시오패스처럼 그게 연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보면은 정말 감정이 없고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 일을 오래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일을 좀 물론 이제 남을 해야면 안 되겠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약간 좀 소시오패스? 좀 어감이 좀 나쁜데 어떤 감정을 최대한으로 배제하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고요. 업무 강도는 저는
반복 업무를 하면 업무 강도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복 업무라는 게 뭐 간단한 업무를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복잡한 업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복잡한 업무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것도 이제 업무 강도도 자기가 이제 너무 이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어떤 업무 강도가 너무 세다. 항상 맨땅에 헤딩해야 되고 새로 배워야 된다. 라면은 어떤 반복 업무를 하는 곳에 가는 것도 업무 강도를 좀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는데 제 맡은 설계만 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별로 세지가 않아요. 세다고 해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큰 스트레스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한 설계가 왔을 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업무 강도는 솔루션이 있다면 좀 반복 업무를 통해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복 업무의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느끼지 않아야 되겠죠. 그냥 개인 성향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업무 강도를 약간 반복 업무를 택함으로써 내가 스페셜리스트를 택함으로써 좀 업무 강도를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는 업무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데 못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의사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의사야. 근데 이 의사를 잘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내가 잘하지 못할 때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의사가 됐는데 막 일을 못해요. 막 뭐 오진을 낸다거나 사람이 죽어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에 있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엔지니어링 업무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 미술 쪽이라든지 어떤 예체능 쪽 이런 쪽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쪽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일은 그나마 이제 배운 게 엔지니어링 쪽이고 그리고 뭐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꼼꼼하게 보고 이제 반복하다 보면 익숙하게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것도 기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잘하는 일을 선택하면은 이 일에서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잠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잠을 우리가 3년을 자는데 이거를 우리가 많이 간과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일에도 지장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다른 삶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잠을 못 자고 항상 피곤하면은 누군가 데이트를 할 때도 피곤해하고 그렇게 되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침대라든지 잠잘 때 온도 이런 거를 신경 써가지고 우리가 과연 잠을 깊게 자는지에 대한 것도 뭐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뒤척이는지 아니면 요즘에 어플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내가 얼마나 깊게 자는지 아니면 얕게 자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좀 잠자는 질도 좀 높이는 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목표는 이 우리의 100년이라는 이 시간을 행복할 수 있게끔 행복한 시간을 좀 연장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공상 아닌 망상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